안녕하십니까. 2025년 2분기 테슬라는 시장 예상보다 훨씬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2분기 연속 판매량이 줄었고 재고는 쌓여만 갑니다. 인도량 발표 당일 테슬라 주가는 오히려 5%나 급등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시장은 왜 명백한 악재에 환호한 것일까요? 오늘 영상은 바로 이 거대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시장의 잣대가 현재 전기차 판매량에서 미래의 AI와 로보택시라는 희망으로 완전히 이동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오늘은 테슬라를 둘러싼 수많은 소음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그 너머에 있는 거대한 신호의 잠재력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테슬라 투자가 왜 벤처 캐피탈식 베팅인지, 그리고 어떤 이정표를 보고 길을 찾아야 하는지 명확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소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2분기 연속 판매량이 줄었다는 사실보다 더 심각한 건 생산량과 인도량의 불균형입니다. 2분기에만 26,000대의 차가 더 생산되었습니다. 1분기에 이어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경쟁 심화와 모델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인 수요 문제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보고되는 이 재고 주차장들은 결국 대규모 인하라는 폭탄의 뇌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7월 23일 발표될 자동차 부문 총이익률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입니다. 한때 업계 최고를 자랑했던 테슬라의 수익성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것입니다. 여기에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가 더해집니다. 바로 CEO 리스크입니다. 최근 머스크와 트럼프 행정부의 갈등은 그의 제3당 창당 선언으로까지 번졌습니다. CEO의 정치적 행보가 실제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자동차 사업보다 정시에 더 관심이 많은 것 아니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미래 사업인 로보택시는 어떨까요? 우리는 오스틴의 유령이라는 불리는 실패를 직시해야 합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고 경찰차 불빛에 도로 한복판에서 멈춰서는 이 모습들은 결국 NHTSA의 첫 공식 조사를 촉발시켰습니다. 과거 GM 크루즈가 단 한 건의 사고로 사업 전체가 마비됐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스틴에서의 실패는 향후 모든 지역에서의 사업 허가를 받는데 치명적인 규제적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 소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과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 소음 너머를 보는 이유는 그들이 평가하는 대상이 더 이상 자동차 제조사 테슬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테슬라를 전기차 판매량으로 따지는 건 2000년대 아마존을 책 판매량만으로 평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은 테슬라를 물리적 AI 플랫폼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자료이지만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의 가치만 5천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을 하였었습니다. 자동차 사업 전체 가치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수백만 대의 차에서 수집한 실제 데이터를 도조로 학습시켜 FSD로 완성하고 이 소프트웨어를 다른 회사에 파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대 팔면 끝나는 제조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익 모델입니다. 아크 인베스트의 분석은 더 공격적입니다. 그들은 로보택시 시장이 1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하고 테슬라가 지배할 것이라 봅니다. 핵심은 비용 구조입니다. 운전자 인건비가 없으니 우버보다 훨씬 싼 요금으로도 소프트웨어와 맞먹는 80% 이상의 이익률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바퀴 달린 이 아이폰이 스스로 돌아다니며 돈을 버는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자율주행 기술, 대단한 건 알겠는데 이게 정말로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일까? 위험하지 않을까? 그 답은 놀랍게도 정확히 120년 전 역사 속에 있습니다.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대중의 반응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말없는 마차는 소음과 매연을 내뿜는 달리는 흉기였고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살인 기계로 취급받았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두려움은 영국에서 적기조례라는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규제 중 하나를 낳았습니다. 이 법은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하고 차보다 한참 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들고 걸어가도록 강제했습니다. 기술의 발목을 스스로 잡은 것입니다. 그 결과 영국에서는 자동차 산업에 꽃이 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족쇄가 없었던 독일과 미국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이 위험한 기계의 압도적인 경제적 효용에 주목했고 자동차 산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며 20세기 경제 패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증명해준 냉정한 진실입니다. 첫째, 신기술이 가져오는 압도적인 경제적 효용은 결국 사회적 공포를 이겨냅니다. 그리고 둘째, 더 무서운 사실은 경쟁 국가가 먼저 그 혁신을 받아들여 산업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두려움 때문에 주저했던 국가는 결국 산업 경쟁력에서 뒤처진 채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로보택시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과 규제 문제는 정확히 120년 전 자동차가 겪었던 이 역사적 드라마의 완벽한 재방송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이 거대한 꿈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려는 것일까요? 첫 번째 무기는 바로 데이터 플라이 휠입니다. 더 많은 차를 팔수록 더 많은 실제 데이터가 쌓이고 AI는 더 똑똑해지며 이는 다시 차의 매력을 높여 판매를 이끕니다. 이 선순환 구조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 수천 대의 시험 차량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웨이모와는 격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비대칭적 우위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비전 온리, 즉 오직 카메라에만 의존하는 방식입니다. 비싼 라이더 센서를 버림으로써 파괴적인 비용 우위를 가져옵니다. 이건 단순히 차량 원가 절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웨이모가 비싼 로보택시 한 대를 추가하는 비용과 테슬라가 이미 도로 위를 달리는 수백만 대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로보택시 기능을 활성화하는 비용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확장성의 경제학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 무기들을 들고 정면 승부를 선택했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하필 애리조나 피닉스, 웨이모가 세계 최초로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심정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자율주행 패권을 건 전략적 결투 신청입니다. 초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한 완벽주의자 웨이모와 인간처럼 보고 판단하는 일반화된 AI 테슬라의 대결. 이 애리조나의 사업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통한다면 자율주행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테슬라의 대담한 전략은 양날의 검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결과가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가의 대표적인 분석들을 종합해 2030년 테슬라가 맞이할 수 있는 세 가지 미래를 숫자를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낙관적인 불시나리오입니다. 이는 캐시 우드의 아크인베스트가 그리는 미래에 가깝습니다. FSD 기술이 완벽해지고 규제가 풀려 테슬라가 로보택시 시장을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에 400만 대의 로보택시가 운영되고 대당 연간 48,000달러의 매출을 올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총 매출은 무려 1920억 달러에 달합니다. 여기에 운전자 인건비가 없는 소프트웨어 수준의 마진 55%를 적용하면 연간 에비타, 즉 세전 영업이익이 1056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반대로 최악의 베어 시나리오입니다. 이는 오스틴의 유령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과거 GM 크루즈 사태처럼 규제 당국이 철퇴를 내리는 미래입니다. 기술은 엣지 케이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사업은 지지부진해지죠. 숫자를 볼까요? 운영 대수는 5만 대의 소규모 시범 서비스에 그치고 안전요원 탑승 등으로 대당 비용은 오히려 급증합니다. 총 매출 40억 달러에 각종 비용으로 마진율이 15%까지 떨어지면 연간 에비타는 6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기업 가치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뉴트럴한 시나리오입니다. 이는 모건 스탠리 등의 월가의 중립적 시각을 종합한 것으로 기술이 특정 도시 내에서만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부분적 성공을 가정합니다. 웨이모 등과 경쟁하며 주요 시장을 나눠 갖는 구도입니다. 이 경우 75만 대의 차량이 운영되어 총 562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경쟁과 현실적인 운영 비용을 감안한 마진 35%를 적용하면 연간 에비타는 197억 달러가 됩니다.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 부근에서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고 로보택시의 성장성을 생각했을 때 중립적 시나리오만으로도 로보택시라는 테슬라의 한 사업은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몇 단계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 숫자들을 보십시오. 낙관적 미래와 비관적 미래의 연간 이익 차이는 무려 1050억 달러, 우리 돈 140조 원이 넘습니다. 이것이 바로 테슬라 주가가 살 얼음판을 걷는 듯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이유이며 지금 테슬라 투자가 안정적인 우량주가 아닌 성공 아니면 실패에 베팅하는 벤처 캐피탈 스타일의 투자라고 불리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럼 이 안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변동성이 강한 주가에 일희일비하는 대신 이 투자를 위한 나침반을 추적해야 합니다. 첫째, 기술적 이정표. 사람의 개입 없이 얼마나 오래 주행하는지, 악천후는 극복하는지. 둘째, 규제적 이정표. NHTSA 조사 결과와 애리조나의 완전 무위 허가 여부. 셋째, 상업적 이정표. 전용 로보택시 사이버캡의 실물 공개와 추정이 아닌 실제 운영 데이터 공개 여부입니다. 이 지표들이 우리가 어느 시나리오로 가고 있을지 알려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이 모든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최소 중립 시나리오 이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규모의 안정성. 결국 통계적으로 AI는 인간보다 안전한 운전자가 될 것입니다. 둘째, 경제적 필연성. 120년 전 자동차처럼 압도적인 경제적 효용은 결국 규제의 문을 열게 할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수적인 가치평가입니다. 놀랍게도 로보택시 사업이 단지 중립 시나리오만 달성해도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충분히 설명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미 견고하게 성장 중인 에너지 사업과 머스크가 로보택시보다 더 크다고 말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가치를 거의 공짜 옵션으로 얻는 셈입니다. 물론 변동성은 극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투자자에게 테슬라는 우리 시대의 가장 혁신적인 변화에 동참할 수 있는 매우 보기 드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